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고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고 요산요수로 잘 알려진 이 말은 논어의 옥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어서 물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진 사람은 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마치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아서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정적인 의진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해요. 요산요수는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고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말은 우리 참나에 비교해 보면 움직이고 동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물은 끝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니까 현상계를 보면 되고요.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나로 보면 되겠죠. 어질고 지혜로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겠죠. 지혜롭기만 해도 안 되고 어질기만 해도 안 되겠죠. 그죠? 어짐과 지혜로움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 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현상계도 잘 구현하고 참나 안에서 우리가 육바라밀 안에서 사람 도리를 하고 살아가듯이 어떤 거에도 치우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고요함과 움직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공감을 해줄 때도 가만히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것은 산과 같은 마음일 것이고 그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또 지혜로운 물과 같은 마음이겠죠. 지혜로운 말을 해준다고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그 공감이 형성되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봐서 얘기를 해줄 때 그게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상대를 바라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같이 행동해주고 어질고 지혜로움을 함께 써야 조화롭겠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질다고 산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답답해 하겠죠.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주고 또 혼자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그 상황에 맞게끔 조율해 가면서 육바라밀 하면서 써야 되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가족들한테도 불편을 주겠죠.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질 때 악한 사람은 무지막지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악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겠죠. 공감이 형성되지도 않고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바쁘다고 자식 도리를 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요. 멀리 있다고 형제간에 보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이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죠.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악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악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원만하게 사라지지 않고 평탄하지 않을 때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진 사람인지 어디에 더 많이 또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내가 잘 운용해서 적시적소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무수한 강을 건너고 많은 산을 오르내리죠. 얼마나 내가 지혜롭고 어질게 살아가는가를 내 생활에 빗대어서 요산요수를 적시적소에 쓰는지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참나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이런 글귀 하나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참나와 현상계와 또 에고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내 실질 생활에 어떻게 가지고 와서 써야 될지 자기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생활에서 이러한 말들을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자꾸 바꿔야 되겠죠. 산도 물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삶으로 모든 현상계와 나를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말이 많은 사람은 물에 비유할 수 있고 말이 없는 사람은 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말이 나오는 곳은 마음이죠. 그렇게 말하면 말은 물에 비유할 수 있고 마음은 산에 비유할 수 있죠.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쓰면 가장 좋겠죠. 그것이 곧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나 안에서 에고를 육바라밀로 잘 경영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이라도 나를 참나에 완전 무장시켜서 하루 종일 참나 속에서 에고를 조화롭게 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보세요. 산과 같이 고요히 앉아 자기 내면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꽃을 깨우고 나무를 깨우고 잠든 나를 깨운 참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있거든요. 푸른 창공, 푸른 초록, 가벼워진 옷차림 어디에도 참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고 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도 참나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우리가 숨을 한번 쉬는 것도 손가락을 튕기는 아주 짧은 시간도 모두 참나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참나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고요히 앉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 보시고 몰입해 보세요. 순간순간에 머물게 해 보세요. 빛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존재할 겁니다. 산을 보듯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을
흐르게 놓아두세요. 자연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터득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